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학 작품 감상 방법을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1, 2학년 때 사실은 거의 한 8, 90%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작품을 볼 때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는 그 접근 방식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1, 2, 3학년을 통틀어서 죄송합니다. 통틀어서 하나하나씩 다 나눠서 배워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 서술자의 시점을 공부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전개 방식을 공부한다거나 표현 방법을 공부한다거나 시에서 특히 표현 방법이 중요하니까 시를 통해서 보통 표현 방법을 공부하죠. 또 시인이나 소설가, 그 작가의 삶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 또는 작가의 가치관이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독자들이 감상이나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감상과 그 분석의 근거로서 쓰느냐, 이런 것들을 1, 2학년 때 공부를 다 했고, 읽기를 할 때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을 나누어서 읽기 전에는 표지나 제목이나 목차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거나 상상을 해보는 거, 읽기 중에는 표지, 우리 그 표지, 그 겉표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 있지, 그 표지야. 그 표지, 그러니까 연결어나 지시어나 제목이나 그 소제목, 이런 걸 통해서 다음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읽기를 배웠냐면 예측하며 읽기, 질문하며 읽기, 메모하며 읽기, 요약하며 읽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능동적으로 읽기나 적극적으로 읽기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읽은 후 활동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읽은 후에는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적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거나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을 해본다거나 또 이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인물의 심리 상태 변화나 갈등의 양상을 공부했다 이거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얘기했는데 소단원마다 하나하나씩 나눠서 공부했다 이거지. 어디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고, 어디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소단원에서는 작가의 가치관을, 주로 가치관은 뭘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 물론 시나 소설에도 있지만 주로 수필에서 공부를 많이 하죠. 왜? 수필은 작가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가가 경험한 일이나 또는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적은 게 수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죠.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게 워낙 두드러지니까 주로 그걸 가지고 공부하죠. 표현 방법이 소설엔 없나요? 있습니다. 수필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시 가지고 해? 시가 표현 방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럼 오늘은 그걸 좀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도표가 있어. 자, 이거 친구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도표가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가 뭐냐? 바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뭐야? 바로 작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 독자. 오른쪽에. 그럼 제일 위엔 뭐예요? 바로 세계. 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다? 실제 세계다. 실제 세계. 이 안에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다? 허구의 세계인데 선생님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소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의 세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품 속에 세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어떠한 세계야? 허구의 세계, 가짜의 세계야. 알겠죠? 우리 소설 할 때 허구성 공부했죠? 가짜의 세계인데
이것도 실제 세계가 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뭐가 그래? 작품이 수필이 되면 그렇죠. 수필이 되면.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데 이 작품의 갈래에 따라서 이 도표에 약간씩 내용 변화는 있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품에는 뭐가 들어가? 서정, 서사, 교슬, 극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우선은 너희들이 알기 쉽게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가 다 허구야? 얘도 허구, 얘도 허구, 얘도 허구인데 얘만 실제 세계죠. 이따가 문학 작품 감상 방법이 결국에는 뭐하고도 연결되냐? 바로 비문학하고도 연결된다는 거. 결국에는 비문학은 뭐예요? 주로 논설문, 설명문, 보고문, 그리고 보고문, 안내문, 내문, 아유씨, 기사문, 그 외에도 하여튼 더 있어. 뭐 광고문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등등인데 지금 생각나는 요 정도네요. 이 비문학 읽기, 비문학은 주로 감상이라고 하는 읽기라 하죠. 이거 방법하고도 똑같다는 거야. 거의 유사해. 완전히 똑같다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렸는데, 자, 관점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이 세계를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제일 많아. 작품을 통해서 요 관점. 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도 돼요.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작품 감상이나 분석 방법이 뭐냐?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다. 자, 요게 1번으로 하고요. 요게 2번으로 하고 요걸 3번으로 할게.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4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다른 색깔은 없나? 다른 색깔, 아이쿠. 펜 다른 색깔이 없을까요? 펜 다른 색깔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그래, 이게 4번으로 갈게. 4번 녹색으로 미안합니다. 자, 1번. 그러면 1번은 뭐냐면 요 작품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품만 가지고. 이렇게. 작품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작품론적 관점 또는 구조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작품을 감상할 때 뭘 가지고 이해해? 작품의 내용과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번이나 3번이나 4번의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선행이 돼. 왜냐하면 이게 곧 감상의 근거가 됩니다. 감상의 근거가 된다.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근거는 다 어디에서 와요?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좀 얘기하다가 작품으로 다시 갔는데 이 3번 같은 경우 이렇게 접근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작품을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았어. 줄거리도 알고 다 구성 단계도 알고 뭐 이런 것들 형식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뭘 알아보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자, 가겠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반영론적 관점. 오늘은 1, 2, 3학년 총괄 해가지고 종합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문학작품 감상 방법을. 선생님 이거 무조건 알아야지 시험에 나와요. 이거 3학년 학업 성취도 평가 이제 그 랜덤하게 해마다 전국으로 보진 않는데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그 학교를 지정해서 보거든. 근데 거기에 이거 지금까지 몇 문제 나왔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이건 안 나오죠. 이 용어는 안 나왔어. 왜? 이 용어는 고등학교 수준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알으라는 거고 용어는 알아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좋겠죠. 어쨌거나 반영론적 관점은 뭐냐면 당시 아까 실제 세계라 그랬잖아.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뭐 정치 경제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용어가 많이 쓰여. 수능에도 쓰이고 우리 교과서에는 수도 없이 나와.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 속에는 허구의 세계가 있다 그랬어 없다 했어? 있다 그랬죠. 그거가 뭐예요?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시공간적 상황 배경이죠. 그런데 이 시공간적 배경을 이때도 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문맥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잘 파악해야 돼. 실제 세계에 대한 시공간적 배경인지 아니면 작품 속의 시공간적 배경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문맥에 따라서 국어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문학적 접근을 할 때. 그 다음에 더 많이 쓰이는 건 이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를 작품을 통해서 이해해 보겠다는 게 뭐다? 반영론적 관점이다. 됐죠? 그 다음 작품을 이해하는데 이번 2번 있어. 자, 작가의 삶과 생각을 관련지어서 살펴보는 거. 요게 2번이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현론적 관점이래.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그럼 표현론적 관점은 뭐냐? 자, 작가의 삶.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죠? 대표음은 미음. 살 아니죠. 대표음은 종성에서는 하나만 나니까. 나중에 또 공부합시다. 끝소리 규칙은. 삶인가요? 삶이야, 삶. 삶. 경험. 그러니까 이 작가의 삶, 작가의 경험이야. 독자 아니고. 그 다음에 작가의 배경 지식. 우리 이 배경 지식을 뭐라 하냐면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인생관, 가치관.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바. 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게 결국에는 주제인데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관련은 매우 깊지만 약간의 접근 방식은 다르다는 거지. 인생관, 가치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제의식이란 거 또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작가의 사상, 작가의 생애, 삶이니까 생애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게 뭐다?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거야. 자, 작품론적 관점에서는 작가의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작품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안 해. 그거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작품의 내용과 형식만 보는 거지. 근데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작가의 인생관의 가치관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2번. 반영적 관점 3번. 그러면 이제 4번은 뭐냐? 4번은 이렇게 할게요. 4번. 이렇게. 4번 같은 경우 이거를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효용론적 관점. 론적 관점. 이렇게. 영상이 녹화가 안 되고 끊어져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효용론적, 우리가 그 문학작품 감상 방법에서 작품론, 표현론, 반영론적 관점 요 설명을 했고, 이제 효용론적 관점 표 그리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효용론적 관점이 뭐냐면, 독자가 작품의 그 의미를 독자의 삶과 경험, 배경지식, 스키마도 돼, 가치관, 사상, 이런 인생관으로를 기준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독자가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게 다양하겠어요? 한 가지겠어요? 다양하지. 그러니까 독자가 또 다른 독자의 그런 의미를 서로 소통, 공유하는 것. 그게 우리가 문학과 소통에서 공부한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과 감상도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된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은 이쪽에 있는 용어가 그대로 온 거다. 그런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거는 조금 다르죠. 여기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니까 독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여기도 해당이 된다. 이거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미 설명을 했는데 녹화가 안 돼 버려가지고 여기 다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론 구조론이라는 게 뭐냐, 내용과 형식에서 내용과 형식을 파악을, 작품에 있는 걸 파악을 해본다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물을 좀 마셔야겠다. 그런데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써본 거야. 우리가 설명도 했던 것도 있는데, 표현방법 같은 거, 인물의 심리상태, 갈등 양상 이런 거 설명했었죠. 인물의 성격. 여기에 이제 생각난 거 다 써본 거야. 구성방식, 전개방식. 구성방식은 뭐 피카레스크, 옴니버스, 순행적,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 그런 것들, 그런 게 다 구성 방식이죠. 그죠? 수미 쌍관식 구성, 순환식 구성, 이런 것들. 전개 방식,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양괄식, 병렬식, 이런 것들 전개 방식이라 하죠. 서술 방식은 귀납, 연역, 유추, 이런 거 있어요. 서술 방식. 그 다음에 뭐 3단 논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선형 논법, 뭐 변증법적 논법 이런 것도 있고, 표현 방법 우리 공부했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 영상을 잠깐 정지를 시켜서라도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물론 나중에 또 언젠가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그 명칭만이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그 공부를,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물의 심리 상태, 변화, 시적 상황, 갈등 양상, 성격 유형, 이런 구조, 율격, 문체 전부 다다. 그게 뭐다? 형식적인 거지. 그지? 내용은 줄거리니까, 스토리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이렇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3이 끝났다. 그러면 작품을 감상할 때 이렇게 하나로 떼서도 감상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는 감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쓰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고1이 되면 이미 그걸 전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쪽 거는 비문학 읽기 방법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녹화가 된
안 된 줄을 모르고 막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